시어머니가 콱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멈춘 듯 했죠.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동그랗게 눈을 뜨고 나를 응시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런 게 악몽이란 건가요? 아니, 현실이었어요. 은지라고 합니다. 32 한때는 꿈 많던 여자였죠. 지금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더군요. 모든 건 열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2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1년간 미국에서 살아보기로 한 거죠. 한국에서는 몇 번의 취업 실패로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학연수도 못 가봤던 저에게 워킹홀리데이는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캘리포니아 딸기 농장이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딸기를 따던 그 시간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죠. 동료 어울러들은 하나둘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나도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돌아간다는 건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다시 취업 실패의 고통을 겪게 될 테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워홀러 커뮤니티에서 동호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나보다 반년 먼저 미국에 온 워홀러였습니다. 동호는 뉴욕의 작은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고 호텔에서 한국인 직원을 더 뽑는다는 정보를 알려줬죠. 그의 도움으로 면접을 보게 됐고 기적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뉴욕으로 이사한 후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영어 실력도 향상됐죠. 동호와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내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동호의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와 동호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결국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나는 미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달.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업무는 바빴지만 보람찼어요. 드디어 내 인생이 궤도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이유가 동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와의 추억은 아련하게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로비에서 동호를 마주쳤어요. 그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의 담당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눈에 알아봤죠. 그도 나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지? 정말 너구나.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동호는 미국에서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우리는 점심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귀국 후 취직하여 열심히 일해왔다고 했죠. 나도 미국에서의 경험과 현재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불과 3달 만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큰 반대 없이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하지만 동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느껴졌죠. 그녀의 눈빛은 늘 나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서요?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동호는 그저 어머니의 성격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불안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에 간섭하셨죠. 웨딩드레스 선택부터 하객 명단까지. 나의 의견은 항상 무시되었어요.
은지 씨,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으니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동호를 사랑했기에 참았어요.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마치 시어머니의 쇼처럼 느껴졌죠. 신혼여행은 달콤했어요. 잠시나마 시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와이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어요. 매번 집안일을 검사하듯 이것저것 확인하셨죠. 은지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동호는 이런 스타일로 키웠어. 나의 모든 것이 불만이신 듯 했습니다. 동호에게 말해봤지만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며 이해해달라고만 했어요. 결혼 1년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집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입덧으로 힘든 나에게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 하지 마. 나는 새 아이 모두 입덧 없이 낳았어 같은 말을 던지곤 했어요. 출산이 다가오자 동호는 내게 회사를 그만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셨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잠시 쉬었다가 복직하려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수아가 태어난 날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느낀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바라봤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아들을 낳았어야 하는데. 이 한마디가 행복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와서 아기를 보고 가셨는데 그때마다 내 육아 방식을 지적하셨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누구나 처음 해보는 육아인데 나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동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동의했고 나는 또다시 내 의견을 말하지 못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집인데 손님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은지야, 젖은 이렇게 물려야지. 아기가 잘 빨지 못하잖아. 기저귀는 이렇게 갈아야 돼. 네가 하면 아기가 불편해하잖아. 아기 옷은 이렇게 빨아야지. 내 방식대로 하면 세균이 남아. 모든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내가 무능한 엄마였어요. 밤에는 아기가 울 때마다 일어나 돌보았고 낮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점점 자존감이 무너져 갔어요. 동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나보다 어머니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울해하고 짜증을 내는 것조차 출산 후 우울증이라며 가볍게 넘겼죠. 수아가 1살이 되었을 때 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호와 시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했어요. 아직 어린 아기를 두고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니? 여자가 가정을 등한시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그녀는 내게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알려주었습니다. 몰래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접까지 봤지만 결국 떨어졌어요. 경력이 오래 단절되어 현업에 바로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존감을 되찾고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창업이었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작은 레스토랑을 열기로 했죠. 동호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가 강하게 나오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죠.
실패하면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 동호회 조건부 동의와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허황된 꿈이라며 비웃었지만 나는 기어이 문을 열었습니다. 홀로 서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레스토랑 개업 첫날 기대와 달리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탓이었죠. 초반에는 지인들이 응원차 방문해 주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SNS 마케팅도 시도하고 주변 회사의 런치 메뉴 홍보도 했죠.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험 부족이었어요. 식자재 관리, 직원 교육, 세금 신고 등 모든 것이 처음이었죠. 실수가 잦았고 그때마다 돈이 새어나갔습니다. 요리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직접 주방에 서기도 했어요. 밤늦게까지 레시피를 연구하고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어요. 수아는 시어머니가 돌봐주었는데 그것조차 나를 괴롭히는 빌미가 되었죠.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는 팽개치고 무슨 사업이냐는 말을 수시로 들어야 했습니다. 동호도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우리는 언제 신경 쓸 거야? 6달이 지나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월세, 인건비, 식자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부담이 너무 컸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실패하면 정말 남는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장 손님이 급감했습니다. 배달 서비스로 전환해 봤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개업 1년 만에 폐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친정에서 빌린 돈, 은행 대출, 카드비까지. 1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집에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와 동호의 차가운 시선이 날 맞이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동호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집부려서 이 지경이 됐어. 이제 어쩌자고? 원망과 질책만 쏟아냈죠.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동호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네가 너무 변했어. 그의 말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그가 변한 거였어요. 예전에 따뜻하고 이해심 많던 동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시어머니는 이혼 소식에 오히려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원래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이 말을 들으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저 무너져 내리는 내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양육권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동호의 편에 섰고 법원에서는 내 경제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채무 상황으로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수아의 양육권은 동호에게 넘어갔고 나는 한 달에 2번 만남 권리만 얻었습니다. 이혼 후 빈손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빚더미의 양육권까지 잃고 돌아온 딸을 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었어요.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아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했어요. 빚도 갚아야 했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동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서빙 스태프로 지원했죠. 월급은 적었지만 일단 시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첫날은 지옥 같았어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서툴러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쟁반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문을 헷갈리기도 했죠. 주방장의 호통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친정에서 레스토랑까지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 달에 2번 수아를 만날 때면 아이는 낯설어 했습니다. 엄마 맞아? 이 말에 가슴이 찢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빙 실력이 늘었어요. 실수도 줄고 손님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방장도 내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6달쯤 지났을 때 주방 보조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월급이 조금 더 올라 기뻤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주방 일은 더 힘들었지만 요리하는 것이 좋았어요. 과거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방장은 내게 요리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열정적으로 배웠어요. 1년이 지나자 주방의 핵심 스태프가 되었죠. 월급도 더 올랐고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장이 갑자기 은지, 네가 이 가게를 운영해 볼 생각 있어? 라고 물었어요. 놀라서 대답을 못했죠. 알고 보니 주방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었고 이 레스토랑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 요리 실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돈이 없어요. 가게를 인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은 걱정 마. 프랜차이즈 형태로 같이 하자. 초기 자본금은 내가 대고 너는 운영을 맡아. 수익은 나누는 거지.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한 번의 실패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죠. 그래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고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매니저로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는 일이 즐거웠어요.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내 월급도 더 많아졌어요. 이 시기에 동호에게 양육권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번번이 무산되었어요. 아이가 이미 적응했는데 다시 바꾸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도 현상 유지가 아이에게 좋다고 판단했죠.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레스토랑이 안정되자 주방장은 2번째 지점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지분을 일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2번째 지점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3번째, 4번째 지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작은 프랜차이즈 체인이 된 거죠. 나는 총괄 매니저가 되었어요. 4년이 흐른 어느 날 본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요즘 핫하다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동호의 둘째 여동생과 함께 왔더군요. 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내가 여기서 일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여전히 서빙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제가 총괄 매니저 배지를 달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레스토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은지, 내가 여기서 일해?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여전히 그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체인 전체의 총괄 매니저이자 공동대표예요. 제 명함을 내밀었죠. 정중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시어머니와 동호의 여동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전문가답게 그들을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최고의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네. 수아는 보고 싶지 않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보고 싶죠. 그 아이는 제 전부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과 동호 씨가 허락하지 않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흔들림을 봤어요. 수아가 요즘 널 많이 찾아.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이제는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다는 걸 동호 씨에게 전해주세요. 그날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호가 레스토랑을 찾아온 겁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죠. 사무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님께 이야기 들었어. 네가 이런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동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네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동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아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해. 어떻게 생각해? 우리 다시 함께 키워볼래?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다니요. 함께 키운다고? 동호 씨, 난 내 딸의 양육권을 원해. 함께가 아니라 온전히 내 딸로 키우고 싶어. 동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마 그는 내가 순순히 그의 제안에 따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건 안 돼.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났잖아. 그래,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거야, 동호 씨. 이번에는 질 생각 없어. 그날 이후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내 경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증명할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소송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수아는 6살이 되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의 방해와 동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했어요. 마침내 양육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아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수아와 함께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으니까요. 수아는 종종 아빠와 할머니를 찾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아이에게 사랑을 쏟았어요. 매일 밤 책을 읽어주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하며 추억을 쌓아갔죠. 엄마, 왜 그동안 같이 안 살았어? 수아가 물었을 때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엄마가 너를 위한 집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미안해, 수아야.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게. 그렇게 답했습니다. 온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상처 줄 수는 없었어요. 동호는 정기적으로 수아를 만날 권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어요. 수아가 아빠를 만나러 갈 때마다 불안했지만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고압적이지 않았죠. 법적으로는 수아를 만날 권리가 없었지만 저는 그녀가 손녀를 만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상처를 줬더라도 수아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놀란 눈치였어요.
은지, 네가 이렇게 관대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요. 사람은 환경이 만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레스토랑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이제는 1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였던 주방장은 저를 완전한 공동대표로 승격시켰고 저는 그에게 늘 감사했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동호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둘만의 대화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은지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 수 없을까?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에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이혼한 후로 계속 후회했어. 어머니 말에 너무 휘둘려서 내가 정말 소중한 걸 놓친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그를 너무 사랑했고 그와의 재결합을 꿈꿨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미안해, 동호 씨. 우리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야. 수아를 위해 좋은 부모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동호는 실망한 눈치였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는 떠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넌 정말 강한 여자가 됐구나. 네가 자랑스러워. 그 말이 가슴에 스쳤어요. 한때 내 전부였던 사람에게서 듣는 인정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스스로를 증명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수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을 때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동호의 조카, 즉 수아의 사촌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은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카페에 앉아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너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전통적인 시어머니가 되려다 보니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사과는 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었어요. 어머님, 저도 미숙했어요.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고집을 부린 적도 많았죠. 이제는 모든 게 과거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친밀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수아의 학교 행사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수아에게 더욱 애정을 쏟았고 저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했으니까요. 레스토랑 체인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이제는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게 되었고 패스트 캐주얼 콘셉트의 새로운 브랜드까지 론칭했습니다. 일이 많아 바쁘긴 했지만 수아와의 시간은 절대 희생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함께 아침을 먹고 가능한 한 직접 학교에 데려다 주었죠. 엄마,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수아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저였는데 이제는 딸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수아의 10번째 생일을 맞아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어요. 레스토랑의 한 층을 통째로 예약하고 수아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로 꾸몄습니다. 놀랍게도 동호와 시어머니도 초대했죠.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수아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파티 중에 동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은지야,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 없어요. 우린 각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수아가 행복하게 자라는 거죠. 동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기색이 읽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스스로 일구어낸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 성공을 인정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 대표예요. 비록 법적으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요리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했죠. 그들 중 몇몇은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은지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수아는 날이 갈수록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라났어요. 저를 닮아 요리에도 관심이 많았죠. 주말이면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곤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할 때면 이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수아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사업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레스토랑 체인을 넘어 식품 브랜드, 요리 아카데미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방송에서 요리 프로그램 출연 제안도 받았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과거 창업했다가 실패했던 그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잠시 서서 그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아를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인생은 결코 예측할 수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저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도 두려움도 없어요. 단지 감사함만 가득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행복을 수아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배신, 사업의 실패.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아픔까지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여자가 아니니까요. 단지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수아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꿈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일구어낸 평범하지만 특별한 한 여자의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둠의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어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아침은 찾아오니까요.